안녕하세요. 손나래 선생님입니다. 네. 예비고 2죠. 예비고 2. 그러니까 현 고1이잖아요, 어머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 어제만 해도 애들 수업하고 애들 클리닉 하고 했는데 이번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머님. 어딜 가도 이번 수능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까 한 톨 한 톨씩만 정보를 얻으셔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아침에 추운데 오셔가지고. 어, 제가 이번 수능을 치르게 한 뒤에 느낀 건 딱 한 가지예요. 아, 최고 영어 선생님. 대치에서 괜찮은 영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님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명하거든요. 영어 시키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애들 영어 열심히 하나요, 지금? 고1 들어와서 중학교 때만큼 영어 열심히 해요? 영어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최고 선생님은요, 영어 시키는 선생님이에요. 얘 붙들고요. 단어 암기시키고, 얘 붙들고 모의고사 풀게 하고요. 얘 붙들고 오답 나온 거 뭐 때문에 오답인 것 같냐고 생각 추적하는 사람 제일 최고예요. 그, 이번에 수능 본 아이 중에 저 고3 때 만난 아이 있어요. 고2 겨울에 만났으니까. 고3 때 만났다고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첫 회 모의고사를 풀려 보니까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죠. 뭐 단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하는 힘도 없고요. 선지 5개 다 자연스럽게 읽지도 못하고 논리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텐션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게 길게 쭉쭉 늘려서 생각을 하고 이어붙여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딱 마무리하면서 딱 답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이 쪼각쪼각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뭐 뻔하죠. 쇼츠, 유튜브, 도파민, 뇌. 녹일 만큼 녹여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아이 이번에 94점 받았어요. 예, 저 예비고 3 때 만나서, 겨울에 만나서 저 1년 동안 하고 수능 전달 파이널 했거든요. 94점 받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제 말에서 꼭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파이널 때 저랑 얘랑 2달 동안 뭐 했냐면요. 저 만나러 오면 3시간 동안 수업했는데요. 모의고사 2개 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안녕, 앉아. 듣기부터 시작해서요. 70분 풀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70분 풀렸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엔 죽으려 그래요. 아, 너무 힘들다면서, 못한다면서 막 이래요. 근데요, 한 달 정도 하니까요. 2개 푸는 게 가뿐해지고, 어느 날 딱 한 번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하나만 펴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어머님. 1교시 때는 당연히 국어, 왼쪽 뺨을 맞아요. 2교시 때는 수학, 오른쪽 뺨을 맞아요. 네. 그리고 점심 먹어요. 탈탈 털린 기분으로. 눈물도 나고요. 서럽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푸는 게 영어예요. 어텐션이 100%라 쳤을 때 얼마나 깎인 채로 보겠어요? 영어는 쌩쌩하게 푸는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영어로만 접근을 하고 어텐션 훈련이나 뭔가 생각의 길이나 어떤 듀레이션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아이 중에요. 고2 때 저를 만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신을 저랑 같이 했죠. 내신 저랑 했고 그 다음에 재수했어요. 네, 재수했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영어 수업 한 번도 안 들었대요. 재수하면서. 뭐 어떻게 공부했냐? 선생님한테 배운 거로 그냥 독학했어요. 유지했어요. 방법 배운 거로요. 그냥 혼자 풀었어요. 영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고3 때 누가 영어 수업을 들어요? 영어는 방법을 빨리 깨우치고 단어 스톡 쌓아서 나중엔 혼자 공부하게 시키는 게 제일 이득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도 저한테 제가 처음 수업하고 어머님한테 들은 피드백 잊지 못하거든요. 어머님이 엄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집에 가서 엄마 근데 이상해. 손놀에서 내면 그냥 냅다 시켜. 근데 냅다 시키는데 거절을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했대요. 그렇게 저랑 내신하고 모의고사 여름 특강 뭐 겨울 특강 한 번씩 듣고 그다음에 계속 혼자 공부하고 이번에 영어 너무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은 거예요. 1등급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풀어봤는데요. 지문은 해석이 돼요. 근데 선지로 연결이 좀 어려워요.
그건 비단 단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 고1 예비 고2 이거 난리죠. 교과서 개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까지 DB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교과서의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그런 해예요. 저 우리 아이들 지금 형 고1 데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도박하는 기분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어렵게 안 낼 거야. 괜찮게 낼 거야. 이게 웬걸. 완전 와장창 어렵게 내고요. 까다롭게 내고요. 변별 큰양 나오고요. 5등급제 시행한 지 지금 첫 해예요. 좀 살살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애들이 되게 겁을 많이 먹거든요. 내신 5등급제.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 언제부터 대체해서 수시로 학교 갔냐? 언제부터 학교 생활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학교 생활 했니?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 아니면 뭐 그 아래 연고대 갈 거면 우리 정시로 가는 거 당연하잖니. 본질 안 바뀌었다고 제가. 정시로 가려면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는 인성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대학교에서 그거 본다라는 지표 맞출 수밖에 없어요. 본질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이 GPT 때문에요. 지금 난리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GPT 막 숙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GPT가 이제 학교 선생님 손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막 자유자재를 바꿔서 변형해서 아주 다채롭게 내세요. 문제들을. 젠지 세대는 어머니 어저께 어떤 아이가 저한테 수행평가 첨삭을 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젠지 세대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가벼워요. 생각도 행동도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물건도 휙, 공부도 휙, 선지도 휙, 친구, 교우관계, 인간관계 휙, 아님 말고 되게 가벼워요. 이런 아이들이 생각의 스팬을 늘리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어저께 수행평가 첨삭, AI의 장점을 써라. 1번, AI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2번, AI는 빠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3번, AI는 24/7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365일 계속 돌아간다. 어머님, 셋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설마 이 정도 논리를 가지고 너 고등학교 1학년 수행평가 한 거냐고. 이 아이들의 질문이나 머릿속의 생각들을 잠깐만 들어봐도요. 이 아이가 고3 칸트, 철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영어는 이게 핵심이에요. 저 더 이상 뭐 어법, 뭐 내신, 뭐 서술형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예비고 2학년 이 설명회에서는 대치의 꽃은 어법이에요. 어머니 어법 수업 정말 많이 듣게 하셨죠? 뺑뺑 계속 중학교 때 내내 어법. 그래서 지금 이 점수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어법은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법을 틀린 이유는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못 찾아서 틀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요. 수일치 is냐 are냐 고르라 그래요. 단수냐 복수냐 is or 맞추는 거 언제 배웠어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대학 가는 시험으로 출제가 된 건데 is냐 are를 몰라서 못 고르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라니까요. 눈이 없어서. 이 대치의 꽃이 어법이었던 그 결과는요. 독해가 약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애들이. 네. 당연히 문해력 너무 중요하죠. 읽기, 독해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예비고 1학년 받을 때요. 지금이죠. 지금 예비고 1학년 조기 개강반부터 받을 때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들어가요. 올해에는 얼마나 멋진 애들 있을까? 올해에는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있을까? 물론 있죠. 물론 이렇게 앞에 앉은 상위권 도톰하게 차지하고 있는 애도 너무 멋있어요. 자, 하면 하고 알아들어요. 찰떡 같아요. 근데요. 제가 매년 느껴요. 얘 어떻게 고등학교 가지? 얘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어디 학원 다녔니? 제가 물어봐요. 정말로. 그럼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 정말 잘하는 애한테 너 어디 학원 다녔니? 왜? 추천하려고. 제 조카 보내려고. 너 어디 학원 다녔니? 정말 그 학원 제 머릿속에 블랙리스트 올리려고. 네. 준비 안 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답답해 미쳐요.
그런 아이들은요, 결국엔 3년 내내 어떤 감정을 느끼다가 졸업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예를 들어서 단대보고. 제가 단대보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대보고에는 괴물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클리닉 하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는데, 단대보고, 중동고, 휘몬고 할 것 없이 당연하죠. 괴물이 많죠. 무슨 말이냐면, 독학한대요. 학원을 안 다닌대요. 근데 계속 수학을 다 맞아요. 네, 모의고사 다 맞고 내신에서 몇 개 틀리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나만 못하네. 나만 안 되네. 쟤 맨날 노는데 쟤는 점수 잘 나오고 나는 안 되네. 이게요. 학습이 돼요. 어머님, 우리가 하루만 무력감을 느껴도 힘든데요. 이 아이는 3년 내내 무력감을 느끼면서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무언가가 해결이 돼서 점수로 가시적으로 나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읽기예요, 읽기. 예, 어법은 지금 늦었어요. 어법을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포커스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읽기입니다. 읽기로 모의고사라도 다음번 3월에 일자를 보거나, 예, 그래도 가까운 일자를 보면 이 아이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아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읽기 강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습의 독립이 저 학원 강사의 목표예요. 어머님, 제가 완전 대치키즈예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사교육을 점철된 사람이에요.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요. EBS 선생님을 저희 초빙해갖고 과외 선생님으로 앉혀놓으신 거예요. 저희 엄마 학원 끝나면 밑에서 차 대고 기다리시고 도시락 싸들고 해서 야 먹어라, 다음 학원 가자,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 결과물이 저긴 한데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학원에 의지하지 마라. 학원에 의지하면 그때부터 대학 멀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학원에 의지하면서 소위 전기세 내준다. 이 앞에서 위로받고 있는 친구들, 이 팝콘만 쥐어주면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수업 듣는 애들. 속도.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학원에 의지하는 순간 너는 입시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 네 머리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고기는 네가 잡는 거야.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수한 아이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한 번으로 2년 내내 영어 학원 안 다녔대잖아요. 네.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 수업이 70분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서는 지금 1845라는 수업을 듣고 지금 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1845 수업은 언급을 하지 않고 예비고 1학년 수업이니까 예비고 2학년 수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0분 수업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3 파이널에는 이 70분 모의고사를 2번 봐요. 그래서 어텐션을 쭉쭉쭉쭉 정말 졸리고 힘들고 옆에서 다리 다다다다 떨어도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2번을 시키거든요. 근데 예비고 2는 1번. just 70 minutes. 그래서 70분 모의고사 시간을 맞춰놓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풀고 점수를 내고 그 자리에서 현장 해제라고 싹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현장감이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제 많이 없어요. 단어 여기서 해결해요. 문제 푸는 것도 풀이도 여기서 다 해결해요. 그래서 70분 모의고사 수업이 지금 현 고2가 듣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논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고1 때보다 고2 때가 너무 중요해요. 고1 때 모의고사 90점 이상 나오는 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논리라 해봤자 그게 크게 없어요. 근데 고2, 고3이 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국어로 치면 비문학이에요, 어머님. 그걸 영어로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I의 장점, 효율적이다, 빠르다, 24/7 이라는 애가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문장이 고3 한 문장인데요. 결국엔 피클 빼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머님 이 긴 문장을 읽을 때 읽은 건 딱 읽고 버릴 건 버려가면서 핵심 문장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선지로 연결이 될 수도 없고요.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70분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훈련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미 기준을 쏙쏙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티칭을 한 바퀴만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어떤 선생이든 어떤 학원이든 한 바퀴만 이 아이한테 푸는 방법과 읽는 방법 가르쳐주면요. 영어는 단어만 덧붙이면 공짜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소재가 말단 소체, 뇌의 가소성, 사후, 확신 편향, 블록체인, DNA 시퀀싱, 비문학 소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재도 한 바퀴는 다듬어 주셔야 이 아이의 머리가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릴게요. 시간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 제 수업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독학한다, 혼자 공부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 마더텅이든 시뮬이든 괜찮아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주시고요. 그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번 또는 욕심낸다면 3번 정도를 시간 맞춰서 푸는데요. 어머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요, 70분을 맞춰놓고 풀으라고 했는데 중간에 나와서 냉장고를 열어본다든지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을 들른다든지 중간에 나와서 소파에서 잠깐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약하다고 하는 빈칸 문제만 풀고 있다든지 조각조각 문제가 흩어지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집중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문장이 또 읽히고 또 읽히고 또 그러니까 같은 거 계속 읽는 거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스팬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뭔가 조각조각 끊기는 듯이 훈련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 70분에 대한 시간 요소를 오늘은 꼭 들어보셨으면 돼요. 뭐 다른 설명회 가시면 뭐 영어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단어가 중요하고 이런 건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전 그중에 제일이라고 봐요. 네. 시간 한 배가 안 되면요. 고3 모의고사는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 되게 선생님 쪽에, 그러니까 교사 쪽, 그리고 강사 쪽 원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는데 언제는 선생님, 저 사실 강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민망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요거 보고 보내셨대요. 네. 지금 8주차 기준으로 제가 매주 아이들 논리 현황 시켜주거든요. 네. 고3 소재는 또는 고2 텍스트, 고3 텍스트는 논리가 조금 중요한데 이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컬이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거 보고 보내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읽는 방법에 대한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아요. 보카500. 보카500은 단어 수업이에요. 근데 저는 수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사실 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어머님, 단어는 너무너무 큰 벽이죠. 그쵸? 네. 제가요, 대치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누가 뭐 단어 수업이 잘 된다, 뭐도 단어가 유명하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단어 수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구문 독해를 하고 있고, 단어 수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문법 문제를 부분적으로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단어를 암기하러 갔는데, 단어가 아닌 다른 걸 공부하고 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어머님들 피드백이에요. 네. 어머님, 단어 수업이면 단어 암기 시켜야죠. 그쵸? 이게 단어 본질에 가장 맞는 단어 훈련 수업입니다. 보카 500. 하루에 왔을 때요, 500개 암기시켜요. 네. 100개씩 암기하고 손 들고 구두 테스트, 이거 5번, 500개요. 그래서 단어라는 건 마찬가지로 60개, 70개, 100개, 120개. 예, 누구 코에 붙이니 제 얘기해요. 이 대체 한복판에서 너네 수학이랑 국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영어 60개, 70개, 100개 절대적으로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왔을 때 500개씩 암기시켜서 이렇게 현장에서 암기시키고 현장에서 싹 보내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께서 보카 500.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루에 500개를 암기시켜요? 못 믿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특강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인지 증명하려고. 진짜 500개를 암기시키는지 확인하려고 보내주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수업하고 나서 진짜 본인이 암기를 했다. 그리고 다른 거 없고 그냥 외우게 하는 수업이다. 네, 그냥 외우게 하는 수업이다. 어머님, 선생님, 그냥 외우게 하는 수업이라면서요? 저 너무 그런 수업 원했어요. 예. 어머님, 대치에 너무 수려한 강사들 많죠. 좋은 학원 좋은 수업 많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 단어 100개 외우게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우리 아이 대놓고 붙들고
끝까지 추적하면서 100개 암기했는지 200개 암기했는지 이 아이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뜻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수업. 이게 제일 의미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복화 500이라는 수업 중에 제가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거든요, 어머님. 제가 MBTI I가 90% 이상인데 제가 유튜브 제 직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다원학원에 있었던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50명 들어갔던 수업이거든요. 근데 앞에 제가 100개, 200개 손들으라 그래요. 근데 100개, 200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부터 숫자가 나오냐면 500개, 500개 이렇게 그 나와요. 다음 700개, 750개 있어요. 800개요. 800개, 850개 있어요. 900, 죄송해요. 500개. 저 500이 맞죠? 그 다음 700개, 750개 있어요. 800개요. 800개, 850개 있어요. 900개 있어요. 950개도 있어요. 1000개 있어요? 죄송해요. 1100개도 있어요? 1100개. 1100. 그렇지, 박탈시키다. 소위? 관세, 그렇지. 페니스? 불평, 그렇지. 플레이버. 위험, 그렇지. 그때는 네. 2시간 100개밖에 못 외웠는데 오늘은 500개. 진짜? 그 시간에 외운 단어가 지문에 나오니까 단어를 한번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면서 머리에 더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1120개 1120개. 단어를 많이 외워서 모의고사 푸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도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거의 70점대 초반 좀 올랐어요. 야, 90이네 이거는 그냥. 형은 4등급 근데 오늘 몇 점 나와요? 92. 4등급에서 92점. 저는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 저의 말이 어필이 되고 어느 정도 제가 매력적으로 와 닿는 아이를 저렇게 빚어내는 게 전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정말 어필이 안 된 아이는 무기력한 아이. 네, 무기력한 아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제가 어저께도 애들한테 엄청 잔소리했어요. 채점할 때 이렇게. 이렇게. 그죠? 펜에 힘줘. 눈에 힘. 어깨 딱 펴고. 에이! 이렇게 그러거든요. 무기력한 아이를 제가 기력하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치만 제 말이 와닿고 제가 어떤 하는 말에 마음에 쿡쿡 뭔가 박히는 아이를 금방 성적이 오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요. 단어 외우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씨, 오늘 200개 밖에 못했음. 밖에. 다른 학원에 있을 때는 60개나 했음, 80개나 했음 이러는데 저한테는 밖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이제 끝내야 돼요. 단어는 휘발될 거 걱정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내신에서 어법이 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못 찾아서 못 푸는 거다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제 아이들 중에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 진짜 수업에 저 뒤에서 막 형광펜 뭐 자 컴파스 다 들고서는 막 필기하는 아이, 그 아이가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여기 더가 왜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는 걸 질문해요. 저는 알아버린 거죠. 이 아이가 절대 출제 포인트를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강남에 있는 대치권 학교가 더 정관사를 시험 문제로 낼까요? 절대 안 내요. 언니. 못 내요.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건 얘가 출제 포인트를 1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있으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고 엄마 답답하고 얘 공부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거나 누군가는 속고 있거나. 네, 이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G8 이게 뭐냐면요. 개념 수업 아니고요. 문제 풀이만 하는 수업이에요. 저희 조카가 이번에 예비 고1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공부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로드맵을 짜줬어요. 어법은 절대적으로 1대1. 소규모. 그래서 네 입에서 가정법이 설명이 되고 네 입에서 가정법이 출제 포인트가 뭔지 이 출제자가 뭘 노리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개념이 되면 문제풀이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인데 강남, 서초, 송파까지 저희가 학교 제도권 문제를 싹 모았어요. 그리고 가공을 해서 학교에서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를 가르쳐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영동고도 그렇고 휘문도 그렇고 비슷비슷합니다. ing에 밑줄 꺼져 있든 투부정사에 밑줄 꺼져 있든 is에 밑줄 꺼져 있으면 뭘 노리는 거야? are요. ing에 밑줄 꺼져 있으면 뭘 노리는 거야? 투부정사요. 우리 애들 거의 로봇처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을 알아야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일주일에 2번씩 딱 2주 해요. 4번. 그럼 4번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그때 했던 거네. 대 뒤에 문장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그때 했던 거네. is, are 그때 했던 거네. 이게 몇 가지게요? 8가지, G8. 예, 학교 어법, 학글리시에서 나오는 출제 어법 종류 8가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4번 동안. 그럼 효과가 엄청 좋아요. 다른 어떤 개념 수업보다도 얘가 훨씬 효과가 좋아요. 가성비. 중대 보고 어떤 아이 뜻강 듣고 남자예요. 엄청 무뚝뚝한 애예요. 제 눈도 잘 안 쳐봐요. 근데 수업 끝나 종강 한 날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뒤에서.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 신봉사 눈 뜨이듯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귀엽죠? 신봉사 아시죠? 신봉사. 그 예를 들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 이렇게 나와요, 어머님. 이것까지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런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찾을 수 있을까요? 생지문이에요. 선지도 없고요, 밑줄도 없어요. 이거에서 찾으래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못 찾아요. 애들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어디를 읽고 어디를 버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버링을 붙여서 여기까지 보되 여기서 버릴 거 다시 찾고 얻을 거 다시 찾아라. 그럼 어머니, people wear tuxedo. 사람들이 턱시도를 입는다. 여기서 낼까요? 사람들이 턱시도를 입는다에서 낼 게 뭐 있어요? 라고 제가 수업을 해요. 애들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읽은 건 읽고 버릴 건 버리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연습을 ing를 봐야 된다. 또는 is를 봐야 된다로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G8 어법이 2월 달에 2번씩 4번 진행되는 3월 달 내신 예열 강좌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너무 자신 있는 부분인데, 그쵸? 장사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장사 속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요. 제 커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1845를 들으셨던 분들은요, 70분 모의고사로 이동을 해서 여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 1월 달이고 3학년 모의고사는 2월 달이에요. 꼼꼼하고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화 500은 플러스의 수업이지 이게 메인이 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제 내려가야 돼요. 후기도 그냥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실어놨고요. 제 그 브로셔 뒤에요. 손나는 영어 이 카톡 채널 상담이 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설명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설명에는 이걸 꼭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요, 고2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고1은 뻔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왜냐면 까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1년 동안 패를 까고 주사위가 던져진 이 상황에서는 너무 상담할 거리가 제 각각이세요. 그러니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있어서 뭔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채널에 상담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 실장님이 저한테 포워드 시켜주실 겁니다. 저 내려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